지금 제가 하는 일은 기후생태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요. 국내에서 생태에 관련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곤충학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기후생태연구실에서는요, 크게 주제가 3개예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장기생태연구라고 해서 매년 생태계가 달라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약생태연구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상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할 때 우리가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 이외에도 유전적 아니면은 분자생물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나마의 스미소니언 연구소, 즉 스트라이라는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소하고 차이점이라면 일단은 그 전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스트라이는 파나마에서 100년이 넘게 그쪽 지역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쌓인 그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생태학의 시작은 약 30-40년 정도 된 걸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 진짜 깊이 있게 생태학 연구를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기후대라는 것에 생명체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온대 기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온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반면에 파나마는 열대입니다. 그래서 열대 식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량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 열대의 생물들이 그 색깔들이 훨씬 더 화려해요. 게다가 이제 제가 곤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색깔이 화려한 곤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개미의 경우에는 잎군개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버섯을 길러 먹는 그런 그 개미 종류가 있는데 숲에 가서 잎군개미, 일개미들이 나뭇잎을 물고 집으로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정말 되게 경이로웠어요. 또 하나가 총알개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코스타리카 숲에서 코스타리카 연구자와 함께 숲을 돌아다니다가 무언가에 손에 쏘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게 아마 총알개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어요.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이튿날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물원을 방문했어요. 코스타리카의 수도에 있는 그 동물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방송국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물원에 가장 나이 많은 사자를 동물병원으로 옮기는 날이래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병원으로 옮기다가 저 늙은 사자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옮기는 걸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그 시민들이 동물들을 아낀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타리카의 전체 면적의 약 25%가 국립공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자연자원을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생태관광이라고 해서요. 이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연자원도 아끼고 사람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잎군개미를 이제 직접 채집을 했어요. 잎군개미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체는 굉장히 작게 태어나고요. 어떤 개체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왜 어떤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생활사가 다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잎군개미를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잎군개미를 산채로 채집해서 거기서 이제 RNA를 추출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코스타리카의 정책상 자국 내에서 채집한 생물체는 국외로 절대 반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허가를 받는 그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 힘든 점은 아니었고요. 당연한 점이었죠.
파나마에서 밀림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건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장마 때하고 장마가 아닌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서 숲에 들어갈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숲 한복판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건 폭우가 우리나라에서 때 생각하는 그런 폭우가 아니더라고요. 그 비로 홀딱 다 맞았어요. 약 30분, 1시간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서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연구자가 본인의 여분의 옷을 저한테 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저는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주로 곤충을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연구했던 것이 특정한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에 곤충이 감염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미생물이 곤충의 성을 조절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곤충의 성을 조절하는 미생물들이 우리나라 곤충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곤충을 다 채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동물들의 분변도 채집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직접 혈액을 뽑아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똥을 주워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분리해내가지고 그 동물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겠는데 생물이라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여러 폐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폐광 근처에서는 살 수 없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중금속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물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중금속이 있어도 그것들을 빨아들이거나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태모방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죠. 또한 생태원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벌레들은 뭐를 하냐면 약 8월쯤에 도토리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은 도토리의 가지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지를 끊는 단면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교하게 자르는 도토리 거위벌레 잎을 모방을 해가지고 확공형 드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메리개미라는 개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워낙 저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개미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는데 썩은 나무라든가 이런 데 살아요. 그래서 썩은 나무 껍데기를 들춰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개미인데요. 이 개미는 매우 습한 환경에 살아요. 근데 습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곰팡이가 자라나죠. 그런데 이 에메리개미가 있는 경우에는 곰팡이가 전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곰팡이가 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억제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살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중요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생태학적인 개념에서 생태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숲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위적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특정한 나무 종만 심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계 내에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특정한 종만 심었기 때문에 그 종에서 그 종을 먹는 그런 생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게 어떤 그 장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길은 점점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생물 쪽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각 대학에서 어떤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의학 쪽, 생명과학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야외 생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그건 좀 아쉽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봐서는 국민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만큼 그 수준 높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긴 한데 이 반도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는 이런 어떤 그 다이나믹한 어떤 기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도라는 환경 때문에 생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하고 코스타리카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잘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또 좀 아쉬운 것들은
보호 면적이라는 거, 즉 국립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파나마 또는 코스타리카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적은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중남미를 이야기를 하면 일단 생물 다양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생태적인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좀 더 진행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비를 교란하는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과 그 숙주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네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생태원도 작은 소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뭐 연구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생태 관련된 연구를 이제 전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학위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학위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물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좀 출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일종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학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작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 분야, 그 다음에 뭐 행정 분야, 예산 분야, 그 다음에 인력 관리 분야, 교육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생태원에 이 직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맞춰서 생태원을 바라보면 직장으로서 생태원을 얻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제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겠죠. 특히 이제 파나마의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 사는 것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진짜 실질적인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파나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착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얼굴이 평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드네요. 저는 볼리비아를 가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저와 함께 활동했던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볼리비아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파나마에서 약 30년 근무를 했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볼리비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볼리비아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리비아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로 자전거를 탑니다. 뭐 꿈은 이래요. 뭐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미 끄트머리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